그 중에서도 사랑꾼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샤갈의 면모. 그러니까 평생 아내 저 벨라를 사랑했고 굉장히 일찍 벨라가 또 떠나요. 그 이후로도 뭔가 샤갈은 어쨌든 사랑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푸른 색채가 도는 연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에 사랑꾼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샤갈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샤갈은 사랑을 그렸지만 사랑을 할 줄은 몰랐던 사람. 여러 가지 수모를 어려운 상황을 또 맞닥뜨리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치에 의해서 샤갈의 미술이 퇴폐 미술로 규정되고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또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으로 탈출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때 샤갈의 탈출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술을 향한 러닝 앤 러닝. 안녕하세요. 망곤당TV 구독자 여러분, 이세라의 예술 러닝입니다. 저는 이세라고요. 오늘도 예술 러닝의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망곤당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책은 마로니에 북스 시리즈인 마르크 샤갈이고요. 또 하나는 모니카 봄 두첸이라는 사람이 쓴 기획자이자 뭐 큐레이터이자 이런 강연자이자 이런 사람이 쓴 샤갈이라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한번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화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클림트도 있고 아, 클림트. 고흐도 있었고 고흐도 있고. 네. 그리고 샤갈. 아, 그리고 샤갈이죠. 맞아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보기 전까지는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했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카페 이름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었나? 이게 카페 이름이자 김춘수 씨가 쓴 시의 제목이죠. 샤갈의 눈 내리는 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네. 근데 사실은 이게요, 그 샤갈의 작품 제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하얀 간판에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카페. 잘 아네. 나 왜 잘 알지? 죄송해요. 딱 걸렸네요. 모른다고 하더니. 속을 수가 없군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게 샤갈의 작품 제목일 것이다.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그 나와 마을이라고 아니. 해서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마을 풍경을 또 그리고 있고 맞아요. 어떤 흰색의 그 어떤 그 눈가루가 흩뿌려진 듯한 맞아요. 아래쪽에.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걸 보고 김춘수 씨가 그 시를 쓴 거 아닙니까? 영감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작품 제목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인에게 영감을 줬고 그게 그 카페 이름으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또 친숙한 측면이 또 있죠. 맞아요. 저 나와 마을 저 작품 하나만 봐도 샤갈 작품의 특징들이 다 드러나요. 아, 그래요? 일단 어때요? 색이 명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단조롭고 두 번째는 구도가 좀 약간 기하학적이에요. 기하학적이다. 네,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혹시 예. 표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단조롭다가 아니라 다채롭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조로운 색이 다채롭게 묶여 있다. 아, 예, 이 말씀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 잘 넘어가는데. 잘 넘어갔죠?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다채로운 색. 그 색채 마술사가 또 우리 샤갈을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이잖아요. 샤갈을 수식하는 두 번째 그 수식어도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기억이 나요. 어떤? 목이 180도로 꺾여서 너무 아내를 바라봤던 너무 유명하죠.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맞습니까? 생일 맞습니다. 1915년작. 1915년 하니까 1914년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떠올라요. 그것과 매칭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할 수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신부님, 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바로 그것이 이 연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게 지금 샤갈은 훨씬 더 그 전에 거의 1900년도 그 후반에 벨라 저 아내거든요. 네네네. 후에 아내가 되는 벨라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연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벨라를 고향에서 알고 난 뒤에 그 샤갈은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테프스크라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벨라를 처음 알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유학을 가요. 벨라를 알고 1909년도인가 아마 저들이 만나거든요. 근데 네. 1910년도에 샤갈이 딱 파리로 떠나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서신으로만 서로 편지로만. 못 보고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가 1914년도에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맞습니다. 돌아와야죠. 아,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벨라와 이제 고향에서 또 그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한 시절을 보내면서 정확히 1914년도부터 3, 4년 동안 저런 연인 그림들이 벨라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군요. 네. 이 그림은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책의 표지 그림이기도 아, 정말로요? 하고. 아, 그러네. 영혼 없이 할 거예요? 이 책을 지금 다루고 소개하는데 정말로요?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저는 혼나야겠죠? 저는 네. 사실은 이 책을 받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표만 놓은 거죠. 아, 표만 놓은 예, 오늘 새롭게 봤네. 아, 맞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생일이구나. 그만큼 어떤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책들을 고른 이유가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제 방 책꽂이에 네. 지금 마로니에 북스 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책을 고르셨을까? 왜 골랐을까? 이제 우리가 아까 샤갈과 관련된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친다. 맞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모니카 봄 두첸의 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책이 그 신랄하게 진실을 파헤친다는 점에서는 좀 더 우리의 취지와 가까운 책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사랑꾼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샤갈의 면모. 그러니까 평생 아내 저 벨라를 사랑했고 굉장히 일찍 벨라가 또 떠나요. 종전이 되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44년도에 급작스럽게 또 사망을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 이후로도 뭔가 샤갈은 어쨌든 그 사랑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렇습니다. 벨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푸른 색채,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푸른 색채가 도는 연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에 사랑꾼이다. 미술사에 나쁜 남자 너무 많잖아요. 뭐 피카소, 뭐 그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나쁜. 다들 이거는 그냥 교수형감인 사람들이 많은데 오직 샤갈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이 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는. 예. 샤갈에게는 그 2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아니, 보통 사랑꾼이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예. 그 끝까지 함께 하긴 해요. 벨라가 살아있을 때는 또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샤갈에게는 2명의 여인이 더 있었고 그 어떤 떠나간 사랑과 새롭게 찾아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 또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인은 버지니아 맥닐이라고 해서 그 샤갈에게는 공식적으로는 딸 1명이 있거든요. 네네. 이다라고 하는 딸 1명이 있고 그 외에 사생아가 또 1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데이비드 맥닐이라고 하는 성이 다른 이제 샤갈의 성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을 낳은 샤갈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버지니아 맥닐이고 이 버지니아 맥닐은 샤갈이 벨라가 죽고 나서 거의 9개월 동안 붓을 들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그 가정부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비서 역할을 좀 할 말동무도 되어주고 옆에서 좀 생활도 챙겨주고 할 여인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데 그게 딸 이다가 고용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버지니아 맥닐이었고 이 버지니아 맥닐은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재 영국 영사의 딸이었고 여러 언어를 막 구사할 수도 있었고 네, 지성이 좀 있는 여성이었고요. 그 샤갈이 거의 50대 후반, 뭐 57, 58 뭐 이랬었는데 버지니아 맥닐의 나이는 30. 아니, 보통 이런 걸 도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네, 처음에는 정말 뭐 양말 챙겨주고 이런 생활적인 측면을 챙겨주는 사람이다가 나중에는 대화 상대가 돼요.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사실 버지니아는 유부녀였거든요. 그 유부녀였고 자신의 남편이 존 맥닐이라고 해서 화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어느 정도 또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사랑이니까요. 정말 사랑이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뭔가 예.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제 평가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버지니아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네네. 내연의 어떤 관계에 좀 있었고요. 버지니아의 존재도 굉장히 뒤에 알려져요. 나중에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 50년도에 이 샤갈이 재혼을 하거든요. 바바라는 여성이랑 재혼을 하는데 이 바바와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거든요. 계약 결혼, 네. 그 시대 계약 그 결혼이 시대의 있다고요? 계약 결혼. 이것도 역시 이다가 버지니아 맥닐과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바바를 또 소개시켜주죠.
바바 역시도 영리한 여성이었고 이 여성의 영리함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거의 샤갈 말년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샤갈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그 정도면 계약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네. 계약의 내용을 바바가 조정하기도 하고 뭐 들리는 어떤 풍문 비슷하게 이런 것들에는 이다와의 딸 이다와의 관계를 조금 차단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상속 문제가 또 사사건건 뭔가 이다가 또 샤갈의 삶이나 어떤 생활 패턴에 관여를 하니까 샤갈을 보살피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어야 하는. 그러나 샤갈은 기꺼이 그것에 응했어요. 그걸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진짜 작가님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렇죠.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또 야사에 관심이 많아요. 야사만 팝니다. 정말 재미는 야사죠. 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자, 샤갈이 그토록 사랑에 집착했던 이유, 저 이제 들어보니까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감정만으로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샤갈의 작품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때 당시에 뭐 아폴리네르부터 해가지고 유명했던 미술 평론가나 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샤갈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논리가 없는 세상,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 보통 이런 식으로 샤갈의 작품을 평가해요. 근데 논리가 없는 어떤 세상,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저는 사랑인 것 같거든요. 샤갈 본인도 그런 세상이나 혹은 그런 세계를 꿈꾸기도 했고 미술의 본령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문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논리를 뛰어넘은 초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것을 초월할 때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은 갖고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뛰는 그런 관점으로 또 샤갈을 또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럴 수 있죠. 샤갈은 어쨌든 뭔가 삶의 환희나 사랑을 찬미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술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중심에 두음으로써. 그런데 그 버지니아 맥닐은 나중에 샤갈과 함께했던 시간을 회고록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맥닐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해요. 샤갈은 사랑을 그렸지만 사랑을 할 줄은 몰랐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해합니다. 저는 그 이해해요. 그래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이해합니다. 네. 예. 어떤 거죠? 이기적이라는 말인가? 아니요.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표현이 예. 안 됐다?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사람과 사람에 대한 표현법이 서툴렀다. 저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형적인 예술가 스타일의 인간 아니었을까? 이기적인? 예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의 삶 이런 것보다는 그래요? 옆에서 뭔가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딸 이다이기도 했고 그 와이프들이기도 했고 뭐 이랬던 거죠. 하여튼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그렸지만 사랑은 몰랐다. 네. 참 좋은 표현. 저는 사실 오늘 이 샤갈을 한다라고 해서 신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샤갈은 초년부터 해가지고 작품 활동 초창기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 또 연인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그만큼이나 성서화도 많이 그렸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신부님 또 프랑스에 사셨잖아요. 맞아요. 샤갈 미술관도 많이 가봤다라고 우리 사전 그 인터뷰 때 또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오래 머물렀죠. 예. 신부님은 샤갈의 성서화 네. 직접 또 프랑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봤죠.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갔던 샤갈의 그 미술관 니스에 있는 거기는 24점의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대여도 해주고 하니까 네, 왔다 갔다 그쵸. 할 텐데 네.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샤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걸 봤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가 가늠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저 정말 제가 또 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례를 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 종교에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버지가 난 지 50년 됐는데 네. 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이 샤갈을 우리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고 실제로 샤갈을 이해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유대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부에서도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네네네. 근데 그리스도교? 유대교?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거 아주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것도 아주 짧게. 자,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힌트 없어요? 이거 너무 좀 너무 쉬워요. 막무가내네요. 너무 쉬워요. 그걸 아시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래요? 예. 그러면 성경, 기독교 성경? 정답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예. 그럼 어디서 갈릴까? 신약에서? 갈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짠 등장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이후부터 종교가 찢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교가 있었던 그 뿌리,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걸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네. 모든 것이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은 거기서 마호메트의 등장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는 구약 성경 다 동일해요. 네. 샤갈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든 네. 이슬람인이든 네. 다 동일하게 샤갈의 작품을 봤을 때 네.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여기서 네네네.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 그럼요. 공통으로 다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예수의 탄생부터 네. 죽음 부활까지 그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베이스는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신부님이 재밌게 본 샤갈의 성경화는 그래서 성경화는 모세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 네. 신부님 모세가 세례명이 또 뭐예요? 모세죠. 모이세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어, 즉 음. 옛날 사람들은 모세를 모이세라고 불렀던 겁니다. 어허. 예.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프랑스는 또 모이즈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아. 그래서 샤갈의 진짜 이름은 모이세 샤갈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 파리에 가면서 개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즈 샤갈. 그래서 한국 발음 모이세 샤갈이 된 건데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갈이. 그럼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은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보고 그림. 계시는 모세가. 근데 모세는 또 특징이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러네요. 원래는 모세는 뿔이 없는데 네. 거의 신격화된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모세는 성상이나 조각상 그림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딱 봤을 땐 자칫 잘못 보면 금도끼 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우리 산신령 같은 느낌이. 산신령이 딱 나와가지고 네 도끼가 금도끼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그림인데 뿔 때문에 모세 이야기구나.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때문에 모세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저 그림이 단순히 모세, 네. 나일 세례명인 모이세를 그렸기 때문에 그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신부님? 아니죠. 아니죠? 저는 되게 이성주의자예요. 네. MBTI로 하면 TJ인데. 네. 근데 저 샤갈의 그림 딱 보면은 F성이 좀 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N성향도 강하고 그런 거. 직관도 있는 네. 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 성경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안 붙었어? 근데 불타고 있어? 이걸 이성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되게 사진작가. 네. 사진을 잘 또 잘- 사진을 좋아하시고 좋아하니까. 찍어보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스니아 쪽에 메주고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 산이 있어요. 네. 십자가 산을 올랐던 그 아침 새벽에 제가 우연히 나무 뒤로 태양이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봤더니 저 나무가 불타고 있다. 하지만 불타지 않는다. 거기가 그래서- 무슨 성지예요? 성지? 거기 성지로 이제 알려지고 개발되고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었죠. 한 장의 사진을.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모세가 바라본 떨기나무와 동일하겠다라고 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네. 샤갈이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니스에 딱 걸려있는 순간 네. 제가 찍었던 사진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되었죠. 실제 저런 풍경을 보고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아니면 해보는 그런 거죠.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음. 왜냐하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영감을 받아서 표현을 내기 때문에 네. 그러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다 매치업이 됐던 거죠. 이런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네. 네. 유대교의 뭐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이 샤갈의 작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샤갈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수모를 어려운 상황을 또 맞닥뜨리기도 그렇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치에 의해서 샤갈의 미술이 퇴폐 미술로 규정되고, 네.
태페미술전에 또 출품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또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으로 탈출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때 샤갈의 탈출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미국 언론인인 바리안 프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미국인인데 샤갈을 포함해서 한 정말 몇천 명이 되는 문화예술인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해요. 생각이 난 영화가 있어요. 뭐죠? 쉰들러 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분도 다 구해주셨잖아요. 네. 오. 이 바리안 프라이라는 인물도 참 그 재미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분의 노력 때문이라도 어떻게 더 샤갈이 더 알려지고 그 작품 세계를 우리가 또 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고비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뭔가 그러니까 샤갈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우뚝 서 있는 샤갈이라는 사람의 명성만 보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있기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있었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앙리 마티스의 아들 있죠. 네네네. 피에르 마티스가 화상이기도 했었는데 이 피에르 마티스 역시도 미국에서 샤갈의 작품을 팔아주고 샤갈에게 그 좀 꽤나 짭짤한 수입을 보장해주고 꽤나 짭짤한. 꽤나 짭짤한 다달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중요하니까 그거 중요하죠. 이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샤갈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이 나게 할 정도로 어허. 아주 그런 그 사랑과 관련된 그림들,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 사람인데, 근데 샤갈은 언제나 너무나 그 세계가 독보적이고 환상적이고 이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언제나 샤갈이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뭐죠? 나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떤 유파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살짝 저는 좀 그 의심이 되긴 의심스럽죠.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역사를 아니까 그거 좀 네.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알겠습니다. 많네요. 네, 그럼 이 책의 한 문장을 딱 꽂고 지금 하면은 우리가 또 말이 많고 좋아요, 길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알겠어요. 더 이상 세지 않고 네, 일단락하고. 일단락하고 네. 여기서 이 책의 한 문장을 뭘로 꼽으셨는지를 네, 보겠습니다. 저는 마로니에 북스 마르크 샤갈에 네. 대한 책 중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예, 19페이지를 여시면 파리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 세계, 행복의 감정,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을 털어놓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저는 이걸 핵심 구절을 뽑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었고 그리고 몹시 제가 매끄럽게 2부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2부에서는 샤갈의 작품 세계, 이 독특한 작품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파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아주 매끄럽게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셨던 좋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샤갈의 어떤 천재성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와도 닮지 않은 뭔가를 그린 것에서 샤갈의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닮았어. 닮았는데 거기에서 나만의 뭔가를 덧붙이는 거. 거기에 결국은 샤갈의 천재성이. 샤갈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창의성의 법칙이 아닐까. 이런 자기 반복, 자기 복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들어왔던 생각이 있었어요.